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0월 24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했죠. 미국 시장이 장 초반에 국채금리가 그러니까 10년물 기준으로 5%를 넘었었죠. 5%를 넘으면서 장 초반에 주가가 막 밀렸었어요. 그런데 국채금리가 고점에서 밀리면서 4.8%대 초반으로 밀렸죠. 5%대는 2017년 7월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었는데요. 한순간에 4.8% 초반으로 밀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상승으로 전환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주가는 혼조세로 마감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국채금리가 갑자기 빠진 이유는 빌 에크먼이라는 헤지펀드 왕의 발언이 컸습니다. 그가 8월 달부터 국채금리가 5% 갈 거다. 그 당시 3%대였거든요. 그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5%가 된 거죠. 그래서 목표했던 금리를 달성했기 때문에 전략 변경을 한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마스 진영학적 리스크 뭐 이런 것도 결국 숏세일 베팅에 그만두게 하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포지션을 변경했다. 이 한 마리에 그냥 확 밀렸죠. 엄청난 이익을 냈다고 하죠. 엄청난 이익을 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 결국 돈에 의해서 국채금리가 올라간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그런 해석도 되죠. 물론 그는 맞췄다고 하겠지만 원체 운영 규모가 크죠. 운영 규모가 뭐 수백 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뭐 시장을 완전히 들었다 놨다 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자율적인 반등과 하락이 아닐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뭐 그거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발언 이후 국채가 고점에서 밀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 시장을 일단은 혼조세로 마감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국채가 5%대 이상 올라갔다가 밀려서 이제 안정화된다면 시장을 그동안 짓눌렀던 이 국채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일단 해소되는 과정인가 아닌가 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시장에서 일단 국채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됐기 때문에 안정화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제 실적 발표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이번 주에는 실적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알파벳, 메타 플랫폼 이런 종목들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빅테크 실적에 이제 관전 포인트를 가져야 될 것 같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GDP, 그렇죠? GDP하고 그 다음에 개인 소비 지출, 요게 이제 이번 주에 이슈가 되겠죠.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면 이 이슈가 좋아도 국채금리를 이길 수가 없죠. 근데 일단은 국채금리가 고점 찍고 소강세대로 빠지면서 시장의 어떤 주도자가 방향을 선회한 것이 일단은 시장에는 이제 새로운 어떤 재료를 기다리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미국 시장은 나스닥이 0.27%, 다우가 0.5%인데요. 기술적 분석 보시면은 다우 장중한 때 0.3%까지 상승했다가요. 마이너스 0.7%까지 밀렸다가 낙폭을 조금 줄이고 끝났네요. 그렇지만 어쨌든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요 저점, 요 며칠 전에 이 저점에서 마무리를 하려는 어떤 노력이 좀 있는 하루였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되게 중요하겠죠? 오늘 밤에 양봉을 세워주냐 못해주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나지 않을까 이런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한번 볼까요? 나스닥은 요 완투스 요 지점에서 오늘 장중한 때 1.2%까지 올라갔었고요. 마이너스 1%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간 건 장 초반이었고요. 장 중반에 1.1%까지 다시 거의 2% 변동성을 가졌다가 종가상을 0.27%로 마감했는데요. 중요한 기술적 분석 위치에서 추가 하락을 멈춘 상황.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나스닥도 다우도 역시 오늘 밤 어떤 시장 흐름이 되게 중요하겠죠. 만약 오늘 양봉을 세워준다면 일단 주가가 반전 가능성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오늘 양봉이 안 생긴다면 조금 시간을 끌 수도 있겠죠. 어쨌든 시장에서 핵심 이슈였던 국채 금리의 상승이 멈춰섰고 그게 빌 에크먼 같은 헤지펀드들의 어떤 움직임이라면 일단 시장은 실적에 따라서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채 금리를
한번 좀 볼 필요성이 있죠. 제가 10년물 지나면 보여드렸는데 제가 여기가 끝난 것 같다 그랬는데 이게 날라갔었어요. 날라갔다 다시 좀 들어왔죠. 그래서 4.86까지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그 안으로 회귀한 상황이 된 거죠. 회귀한 상황이 된 거죠. 기술적 분석상으로 정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가 일단 당분간은 국채가 추가 상승을 어렵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하고 있었는데 어제 잠깐 올라왔다고 다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 추가적으로 내려오는지를 한번 지켜보셔야 되겠죠. 여기서 지금 올라간 거 보시면은 이 후행 스패너로는 이제 완전히 고점을 찍은 것 같은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1, 2, 3를 보시면 이렇게 캔들 상으로도 찍은 거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경우는 이제 많이 밀리죠. 물론 한 번에 밀리지 않고 여기서 또 고점에서 이렇게 노리는 경향도 있지만 대전으로 국채가 내려올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국채가 시장을 이끌어가는 재료가 아닌 다른 재료가 시장을 이끌어가는 확률이 있지 않을까, 그런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유가가 하락을 했어요. 유가가 하락을 했는데 2% 정도 하락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으로 이 중동의 뭐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가 뭐 참전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식의 뭐 얘기도 많이 나오면서 산유국도 중동의 어떤 분쟁에 휩싸이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을 했었죠. 그런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하락하고 이란도 참전에 대한 얘기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됐죠. 이 유가가 이런 가져서에 하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됐다고 하네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억제를 위한 뭐 중동의 외교적인 노력이 좀 있었다고 하고요. 또 프랑스나 네덜란드 정상이 뭐 이스라엘을 방문하면서 추가적으로 뭐 분쟁 확대를 좀 막기 위한 어떤 뭐 외교적 노력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역적 리스크에 의한 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더 이상 안 가진 것은 아주 좋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안 좋죠. 근데 유가도 기술적으로 제가 몇 번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차트거든요. 계속해서 여기가 요선이 이제 요 고점에서 이렇게 우하향 추세선이잖아요. 걸쳐서 싸움을 하고 있어요. 저는 결국은 돌파할 거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돌파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요. 사실 여기 이렇게 왔다 갔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먼저 움직이는 바람에 시간을 더 끌어서 좀 더 내려왔다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고 아마 밀렸다가 움직이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거다라는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코스피 외국인 매도 2300대 거래. 이 코스피에서 그 일자별로 보시면 어저께 외국인이 2500억을 매도했고요. 기관이 700억을 매수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사실 장 초반에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매도였는데 막판에는 기관이 매수로 전환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약간 틀어주는 그런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주가가 뭐 되돌리거나 하지는 못했고요. 주가가 되돌리지는 못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요 근래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 매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은 항상 추세를 바꿀 때 매도를 오가면서 매매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변화가 되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여기 보시면은 기관이 매도하다 매수로 전환했잖아요. 그래서 기관도 매수로 전환하는지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보시면요, 그 올라갈까 말까 고민하는 자리잖아요. 올라갈까 말까 고민하는 자리인데 이 주체 매수를 보시면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서로 주고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은 이제 가만히 뭐 방향이 전혀 없다 말 못하겠지만 요 근래는 외국인과 개인이 거의 주고받는 상황입니다. 물론 요 때는 개인과 기관이 있지만 요 며칠 동안은 외국인과 기관이 주고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과 외국인이 동시다발적으로 삼성전자에 진입을 하는지도 한번 지켜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수가 단기적으로 2300포인트까지 빠르게 빠졌기 때문에 그 흐름도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